자, 뭐 영어 시험 시험 영어의 모든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라기보단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끼리 수업을 알아들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명사는 어디 들어가는가, 무슨 괄호를 치는가. 일단 주어 자리 들어가고요. 동격 자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격보호. 주격보호. 그냥 이것도 C라고 쓸까? 아무튼 그 다음에 목적격보호. 그냥 이거 그냥 O라고 쓸 걸 그랬네. 아무튼 요렇게 들어갑니다. 6자리. 주어, 동격,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6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 치는 건데요. 괄호는 요렇게 직각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란 무엇인가, 무슨 괄호를 치는가. 아이고 주어란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보충 설명하는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충 설명하는 품사입니다. 중요한 건 명사의 짝이에요. 약간 명사가 있으면 앞이든 뒤든 그 짝은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렇게 있잖아요. 형 뒤에서 앞에서 어디든 형편이야 이렇게 빙글빙글 알겠습니까? 그게 형용사입니다. 우리끼리 괄호는 요렇게 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사란 무엇인가, 무슨 괄호를 치는가. 명사가 아닌 것들을 꾸며줍니다. 명사가 아닌 것들을 수식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동사를 수식해주든가,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주든가, 아니면 같은 부사끼리도 꾸며줘요. 아니면 문장 전체도 꾸며줍니다. 괄호는 우리끼리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이렇게 좀 짝을 맞춰볼까요? 이렇게 괄호 이렇게 치는 게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 간단하게 예문 하나 볼게요. 내 생각에는 내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기억한다면 그 장소,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 요건데, 요걸 이제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명사절이죠. 그 다음 요 안에서는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내 생각엔 내가 되게 기쁠 것 같거든. 만약 내가 그 장소,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가 기억이 난다면 말이에요. 해가지고 명사 덩어리 1번 괄호, 형용사 덩어리 2번 괄호, 그리고 부사 덩어리는 3번 괄호를 칠 수 있는 게, 요런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괄호로 이렇게 한번 쳐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 괄호 치고 있으면 그냥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좀 해놔야 그냥 보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니까. 동사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어디와 어디인가. 동사란 뭐 동작을 묘사하거나 상태를 묘사하는 이제 말이긴 한데 들어가는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P자리, 즉 수로동사. 앞으로 수로동사를 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P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P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프린트가 또 있죠. 어디와 어디인가 해가지고 P자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이아. 이거는 이제 우리 편의상으로 다이아라고 읽는데, 다이아몬드 모양 아닙니까? 마르모라고 할까 다이아라고 할까 하다가 다이아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라고 하는데 바로 준동사 자리를 말합니다. 준동사, 즉 수로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게 설명이. 그 다음 전치사란 무엇인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랑 명사가 결합돼서 보통은
2번 괄호, 즉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3번 괄호, 즉 부사 덩어리를 만든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에는 우리말에 조사가 없습니다. 조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말에 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뭐 누구누구에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거든요. 영어에 없어요, 이런 분사가. 그럼 이제 이걸 보완하는 장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순이죠, 어순. 뭐 제가 뭐 이런 예를 들고 있죠. He gave, 그가 주었습니다. Tom에게 뭐 a flower. 그러면은 에게라는 말이 없고 를 이라는 말이 없고 는 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렇게 어순으로 정리함으로써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전치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문장을 아이고 다 오려낸 게 아니라 위에 썰릴 뻔했네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밑에 내렸을 적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순으로 그거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꽃한테 탐을 준 겁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위에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꽃 한 송이를 탐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격입니다. 격. 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죠. he 하면 그는 이고요. 뭐 his 하면은 그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him 하면은 그를, 그에게,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란 무엇인가? 접속사란 말과 말을 이어주는 품사입니다. 다만 말과 말을 이어주는데 이거는 약간 문법적으로 동등한 요소들을 이어줍니다. 그 다음 주어가 하나면 수로동사의 무리도 하나가 옵니다. 수로동사의 무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또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되겠지만 더 쓰고 싶다. 예를 들면은 요랬는데 하나 쓰고 또 하나 쓰고 그 다음 뭐 하나 더 쓰고 싶다 뭐 이렇다든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뭘 넣느냐 이거죠. 접속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아니면 이제 뭐 이랬는데 또 이러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다 뭘 넣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리로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 가지, 그냥 툭 치고 나와야 됩니다.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 관계사가 있거나 아니면 의문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 단어와 품사와 성분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일단은 뭐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단어를 뭐 자연인으로 본다면 품사는요 자격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그 다음에 성분은요 직접 이제 회사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거거든요. 직책 또는 직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like라는 애가 자격증이 뭐 몇 개 가지고 있잖아요. 동사 자격증도 있고 전치사 자격증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물론 더 있습니다. like는요. 그럼 이제 직접 이제 안에 들어갔을 때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뭘 이렇게 like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수로동사로 쓰인 겁니다. 수로동사로. 그럼 직접 이제 어떤 직위를 맡은 거죠. 근데 뭐 어떤 명사, 그 다음에 like 모시기, 명사 해가지고 뭐 같은 이란 뜻으로 썼다. 그럼 이제 지금 이 회사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계속 볼게요. 혼자 있으면 단어거든요. 구는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이 몰려다닌다. 일단 무조건 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절은 무엇이냐면 그 두 단어 이상이 몰려다니는 것 중에서 주어랑 수로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말의 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절. 그 다음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이란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는 생각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누차 말하지만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이게 문장이다. 아닙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이것만 있으면.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문장이 될 수 있어요. he? 그 사람? 뭐 이렇게. him?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평서문의 어순상 특징. 주동의 순서입니다. 마침표로 끝나죠. 의문문의 어순상 특징은 요렇게.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둘을 쪼개서 둘을 내보내거나 조동사가 있으면 있던 조동사를 앞으로 내보내고 비동사 계열의 이제 말은 비동사 자체가 앞으로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제 비동사가 조동사인 경우도 있죠. 명령문의 어순상 특징은 해라 이겁니다. 감탄문의 어순상 특징은 what, 형, 명, 주동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어머 정말 쩌는 모식이네. how 형이나 혹은 부가 오고 주, 동 요겁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명사를 강조할 경우 명사를 강조해서 어머나 정말 쩌는 명사야 하면 그 명사를 여기다 위치시키면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고 중요한 건 얘도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죠. 관사보다는 앞에 나오는. 그래서 어머나 정말 쩌는 모식이야. 요 명사 덩어리를 앞으로 뺀 겁니다. what 계열은 뒤에 명사가 이렇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때 what은 형용사고 형용사는 명사 짝이에요. how는 부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형이나 부가 오는 겁니다. 명이 올 수는 없죠. 요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원문의 대표주자 오래 사세요를 장문하라.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May you live long 이러면 됩니다. 오래 사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1형식과 2형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래 두 문장을 이용해서 설명해라. 1형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형식 그냥 혼자 발광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He stopped. 그는 멈춰섰어. 끝. 이러면 1형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형식은요 자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한자로 이가 왜 약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2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보통 뭐가 옵니까? 설명하는 말이 오거든요. 이 설명하는 말로는 네 가지 계열이 옵니다. 네 가지 계열. 명사를 바로 넣어도 되고요. 형용사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전명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준동사로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가 좀 상태가 이렇네. 이렇게. 그래서 그는 됐다. 작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 이꼴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제 요 아이를 linking verb 해가지고요. linking verb 연결동사 해가지고 범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태를 묘사하는 말, 그 다음에 변화를 묘사하는 말, 양태를 묘사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각동사 어머나 그런 느낌이야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 형식 문장의 본질은요 설명이나 묘사라는 점. 설명 혹은요 묘사입니다. 묘사. 왜? 뭐 이꼴 뭐니까 설명이나 묘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형식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물론 이제 문장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3형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애가 누구한테 뭘 쏘는 겁니다. 빠직 이렇게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금이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장은 2형식인가 3형식인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입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는 취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둘 다 가능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요것만 이제 3형식만 맞다 이러면 나중에 이걸 드러내서 앞으로 내보냈을 적에 도치 같은 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열린 눈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형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준다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작을 받는 존재와 그 동작으로 주는 존재가 바로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어가 직접 손에 닿는 어떤 목적물을
간접적 대상에게 요렇게 해주는 거, 요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형식입니다. 요게. 다만 어수는 얘가 이제 주는 이가 먼저 오고요. 주는 동작의 요렇게 수로 동사가 오고요. 그리고 간접 대상이 먼저 옵니다. 간접 대상이. 그리고 직접 대상이 그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뭐뭐를 좀 해서 준다. 요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3번 문항 보겠습니다. 오형식을 직관적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형식은요. 네모,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네모, 동그라미, 네모로 표현되는 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어순이 정리가 된다는 점.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자, 소환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죠? 그가 만들었죠? 나는 생각하죠? 아빠가 시켰어요. 근데 그가 천재죠? 그녀가 행복한 거죠. 그가 책임지죠. 내가 세차하죠. 요게 어순이 영어식으로 하면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긴다. 생각한답니다. 아빠가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를 천재. 즉 나는 부른다. 그를 천재라고. 그 다음 그가 만드는데 그녀를 만드는데 그녀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그를 생각하는데 그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시켰거든요. 나를 시켰는데 내가 차를 닦는 겁니다. 아, 뒤에 보충 설명하는 말이 붙은 거구나.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오는 것들은 뭐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 전명구가 오거나 아니면은 준동사 동사 원형까지 포함해버린 준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 4가지. 명사 가능하고 형용사 가능하고 전명구 가능합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준동사 가능합니다. 동사 원형 포함해서요. 사형식을 수동태로 바꾼다면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해준다. 간접 목적어를 편의상 A라고 하고요. 직접 목적어를 편의상 B라고 했을 때 A를 앞으로 뺄 수 있는 거를 앞으로는 편의상 A형 수동태라고 부르겠습니다. BPP가 오고요. 그럼 이때는 약간 요 동작에 거울 같은 반대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준다면은요, 이게 받는다가 돼요. 그리고 B를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B를. 그리고 이제 바이 더하기 얘는 뭐 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제 B를 앞으로 빼는 걸 편의상 앞으로 B형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BP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개입됩니다. 이때는. 그리고 A가 옵니다. 그리고 바이 더하기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결됐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다잖아요. be given 하면은요, 받다도 되고요. A형 수동태일 때. B형 수동태일 적에는 주어진다. 그 다음 teach 가르치다 아닙니까? be taught 하면은요, A형 수동태라면 배우다가 됩니다. 배우다. 그리고 가르쳐지다. 이것도 됩니다. 자, 우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이형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모가 네모합니다 더하기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스럽네요. 요게 이제 주어가 앞으로 나가면 이게, 그럼 얘는 BPP가 그대로 P겠죠. 그럼 목적격 보호였던 건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태를 설명하는 게 이렇게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 바뀐다 이겁니다. 얘는 뭐 바이 더하기 모시기 오든지 말든지. 간접 의문에서 이해해야 할 주요 요소 어순입니다. 우리가 평서문의 어순은 이거, 의문문의 어순은 이거, 그리고 명령문의 어순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였던 게 이걸로 바뀌는 게 핵심이에요. 간접 의문문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었다 그러면 그 접속사로 if나 whether 이걸 쓰고
그냥 주동 순서가 되는 겁니다. 마치 평소문처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다. 그럼 의문사 자체를 그대로 이제 접속사처럼 쓰면서 의주동의 순서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뭐 think라든지 suppose라든지 imagine 이라든지 guess 라든지 아니면 이제 believe 뭐 요거 약간 좀 빡세면은 저 의문사가 이렇게 what 이거 해가지고 what sup build think game what's up building game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런 생각류 동사는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류의 동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Where do you think she lives? 그 여자 어디 산다고 생각하냐 이거거든요. 요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의문문이 어디라고 생각해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의문사 제일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에 주동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who do you guess 그 다음에 well when 야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추측하니 누가 이길 것 같냐 이거고요. 이거는요. 근데 뭐다? 예를 들어서 Can you guess who will win?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근데 이때는요 누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물어봤다면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물어봤다면 너 누가 이길지 뭐 너 좀 추측은 가능해? 이걸 원한다면 아니 모르겠는데 이걸 원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온다고 무슨 뭐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듯이 그냥 아무런 무지성으로 의문사 무조건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동사의 결합 순서를 간략하게 언급하라. 뭐 이제 이게 영어의 진리이자 무슨 길이자 생명이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위로 올리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다. 뭐 can이나 will 이것도 사실은 기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할기다 내 할기다 이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 미래처럼 돼버렸지만 어쨌든 기분 나타내는 조동사. 그 다음에 이제 뭐 should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등등등. 기능성을 나타내는 애들 have도 조동사인 경우가 있죠. be도 조동사일 수 있죠. do도 조동사인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얘네들 말고 뭐 이런 이제 떨거지 같은 애들도 몇 개 있습니다. 유스죠 이런 것들. 근데 일단은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거 요렇게 결합 순서가 된다는 거. 이 순서 안 바뀝니다. 일단 큰 물결부터 일단 익혀 놓으세요 이걸로. 그럼 이제 간단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분끼리는 목격쳐 오거든요. 두 가지 예를 들어라. will can 안 됩니다. 그러면 will be able to로 바꿔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will must 안 됩니다. 그러면 will have to로 바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should는 당연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he insisted that she 자 그가 주장을 했는데 대절이라고 주장했대요. 그녀가 나가라고. 그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she should를 쓰고 근데 생략은 할 수 있죠. go out 이러면 됩니다. 근데 나갔다고. 그럼 조동사의 계열을 바꾸면 돼요. 한 시장 앞서서 나갔었네. had gone out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조동사의 종류를 간단히 나열하고 결합 순서를 써라. 기분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고 기능을 나타내는 애가 have, be, do가 있는데 보통은 요새 요렇게 순서 불변 1바, 2바, 3바입니다. 큰 불은 다 끌 수 있어요. 일단 이걸로. 자, P는 조동사 3개
조동사 3개. 맥스로 3개까지 온다 이겁니다. 본동사는 5가지 모양이 나온다 이겁니다. 5가지 모양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go, went, gone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goes, going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수로동사의 일부로 쓰거나 아니면 전체로 쓰는 거는 이 모양이 다예요. 영어가 3개인 이유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do 가지고 해볼까요? do, did, done 그리고 does, doing 요런 것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주어 다음에 동사가 하나만 왔다. 뭐 2개가 있는데 하나 옆에 좀 떨궈진 것 같다. 셋이 왔는데 앞에 둘이 떨궈진 것 같다. 넷이 왔는데 앞에 셋이 떨궈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얘는 조동사입니다. 얘가 본동사죠. 요렇게. 그 다음 12시제를 조합하려고 한다. 실제 시제는 뭐 2개 뿐이지만 우리가 뭐 학자가 되자는 게 아니니까 일단 12시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단순 아무것도 안 섞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완료 have를 이제 개입시킨다 이거죠. have 그리고 진행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거 그리고 2개가 결합된 완료 진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과거, 과거 완료,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단순 현재, 현재 완료,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그리고 단순 미래, 미래 완료,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에 12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소환하겠습니다. 요렇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게 본동사거든요. 조동사 하나, 조동사 하나, 조동사 둘, 조동사 하나, 조동사 하나, 조동사 둘, 조동사 하나, 조동사 둘, 조동사 둘, 조동사 셋. 본동사 모양은 총 몇 개? 5가지. 5가지로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5. 나머지 다 겹치는 거 아닙니까? 총 모양은 5가지. 조동사 맥스 몇 개? 하나, 둘, 셋. 순서 안 바뀌었고. 큰 불은 이걸로 끄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 조합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아래 문장들에서 피만 써라. 난 거기 있었다. 전체를 장문하면 이제 뭐 I was there 이걸 텐데 was만 써보겠습니다. was 거기서 일했다. worked 점심 먹었다. ate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 broke 이거거든요. 있었던 적이 있다. had been입니다. have been 일해왔다. have worked 그 다음 점심 뭐 이게 방금 다 먹었다. 방금 숟가락 놨다. have eaten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못 걸어요. 관절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have broken이죠. 이것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다 이거죠. 이런 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요 다 과거의 어떤 점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서부터 현 시점까지의 어떤 연속선을 나타냅니다. 막 언젠진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한번 있었던 적은 있지요. 경험이라고 하죠. 첫 번째 걸. 뭐 쭉 이래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이죠. 뭐 쭉 먹다가 방금 숟가락 놓았어요. 완료죠, 완료. 그 다음 다리가 빠졌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못 걷는다 아닙니까? 관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다?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4가지 용법이 근데 웃기는 게 원어민들 책 보면 이거 4가지 용법으로는 분류 안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He ate lunch tomorrow. 그는 내일 점심을 먹었다. 뭐 말이 안 되죠. 얘가 틀린 거죠. 왜? 요렇게 먹을 거다. 요래야 되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틀린 걸 하느냐 하면 시제는 상식과 어울림입니다. 상식과 어울림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시제 문제도 이 두 테마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어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도착하면 우리가 저녁을 먹을 거다. when 써도 되고 if 써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when 쓸게요. 뭐 if 써도 상관없어요. he arrives. we will. 우리가 먹을 거야. 저녁을 have dinner. 요렇게 상식적으로 도착하면 뭐뭐 할 거야. 아니 뭐 문법책에 조건이나 아니면 시간의 부사절은 미래 시제를 안 쓰고 대신 현재 시를 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used to가 맞죠. there used to be a tree. 왜냐하면 would는 기분, 이게 모드 verb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기 어떤 정서나 이런 걸 묘사하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동작에 쓰지 그냥 나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나무가 의지를 가지고 서 있진 않죠. 그냥 서 있는 거지. 그래서 would는요, would는 동작에는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진. 하지만 상태에는 쓰지 않아요. 근데 used to는요, used to는 한때 뭐 그랬었지. 동작과 상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ed to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쭉 요구해 왔다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이거죠. 그러면 A 써놓을 걸, 그쵸? People have been demanding입니다. 본동사에다가 조동사를 두 개 결합시키니까 요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쭉 해왔다 아닙니까?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요거를 쭉 해왔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현 시점까지 요구를 쭉 해왔는데 아 지금도 그러고 있네. 약간 요런 이미지. 응? 디맨드를 하고 있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거 한 문항당 프린트가 한 장이 있습니다. 요거 한 문항당 프린트가 한 장씩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런 겁니다.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 I am able to do it이나 도찐 개찐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뭐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찐 개찐이잖아요.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거. 나는 할 수 있다 그거. 물론 이게 동사고 형용사 보호고 이거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네, 뭐 인생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없다 이거죠. 응?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she is 그리고 afraid를 쓰면 되거든요. afraid 그리고 of snakes 이러면 되거든요. 그럼 그 여자가 뱀을 두려워한다. 요게 한 단어처럼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굳이 동사 있고 형용사가 보호로 왔고 전치사가 왔고 그 목적어가 왔다. 뭐 이러는 거보단 그냥 이런 거. 요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진 것들을 이제 또 모아놓은 프린트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한 장짜리인데 그냥 한 문장만 봤습니다. 왜? 급하니까요. 그는 프로젝트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러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는 일단 made부터 해야 되겠죠. He made 그리고 significant 그리고 contribution 그리고 to the project 이러면 됩니다. to the project 이러면 완성됐습니다. 그는 거기에 이것도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make a contribution to 어디에 기여하다. 이걸 하나처럼 볼 수 있잖아.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겠다 이거예요. 취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것들은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분해되기 쉽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쉽다 더하기 분해되기 해가지고 이제 부사적 용법에 투부정사가 붙어있을 건데 이걸 한 덩어리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왜냐하면부터 해야 되겠죠.
자, because 왜냐하면 their structure, structure 그것들의 구조가 is not complex. 아이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they are 그것들은요 they are easy 그리고 to break down 이러면 됩니다. 요걸 한 덩어리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요 지금. 요거를 여기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보셨잖아요. 방금 요 덩어리 걔네들 깨지기 쉬워 이거예요. 걔네들 분해되기 쉬워. 하나로 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것을 모양 색깔 그리고 개념들로 해체한다. 우리는요 혹시 종 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 집에 저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e break 우리는 깬다 it up 그것을 깨서 뭘로 만들어 버린다 into 모양 shapes 색깔 colors 그리고 개념들 and concept 이러면 됩니다. and concept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대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우리는 대학생들을 찾고 있다. We are looking for 그렇죠?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college students 우리는 대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페인이 불충분한 수면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거든요. 그것은 시사합니다. suggest that 그건 대절을 시사합니다. caffeine caffeine 카페인이 does not 아니 써놓을 걸 그렇죠. fully make up for 그리고 inadequate sleep 이러면 됩니다. 뭐 요거 does not fully make up for does not fully make up for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사 부사 전치사로 이루어진 거 한 덩어리로 처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뭐라는 걸 시사한다 해가지고 the caffeine 카페인이 does not fully make up for inadequate sleep 그들이 똑똑하다라는 말을 듣는 아이들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kids 아이들 그리고 who were told 말을 들었던 아이들 뭐라고 들었습니까? They are smart 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 알겠습니까? 자 제안 하나 할까요? Can I make a suggestion? Can I make a suggestion? 제안 하나 할까 예. 그 다음에 51번부터 54번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반드시 숙달을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선 동사 미질이 그어져 있다면 핀지 다이안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뭘로?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더 있는지 더 이상 넣을 수 없는지를. 만약에 P다 그러면 시제, 인칭, 그리고 수. 이 둘은 뭐 불가분의 관계죠. 그 다음 태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봤는데 찝찝하다. 그러면 대동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P가 아니다. 준동사 다이아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본다? 그렇습니다. 품사를 보는 겁니다. 품사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덩어리가 필요한가? 이 덩어리가 필요한가? 이 덩어리가 그 사이에 까먹은 건 아니겠지? 이 덩어리가 필요한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양 한마디로 어감
그래서 이것대로 해서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to와 ing와 pp의 어떤 어감을 말씀드리자면, 자, 시간적으로, 방향적으로, 태도적으로 분류를 하면 to는요 미래입니다. 방향으로는 앞이에요. 태도는 적극이면서 능동입니다. pp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예요. 뒤입니다. 소극이면서 수동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to랑 ing끼리만 비교하면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돼요. 올려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감을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뭐 forget 다음에 또는 뭐 remember 다음에 to가 오거나 ing가 오는 경우에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잘렸다. 이거 이렇게 자, 얘가 있으면 얘를 일로 올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면은 뭐뭐 할 거, 미래적인 내용, 이거는 했던 거,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need 같은 동사가 ing가 올 수 있거든요, 목적으로. 그러니까 몰랐으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need 다음에 ing도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이 ing는 to be pp랑 같습니다. 세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번호를 매겨봐라 이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요렇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요렇게. 이제 1번 하면은 투부정사에 왜 명사적 용법이 있죠. 그걸 이제 앞으로 1번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2번은 형용사적인 용법, 3번은 부사적인 용법, 그 다음 4번은 동명사, 5번은 뭡니까? 현재분사, 6번은 분사구문, 그 중에서 이제 능동태, 7번은 더 더하기 pp가 아이고 더인데 to를 쓰는 클래스를 보세요. 더 더하기 pp가 이 명사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은 뭐뭐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압도적으로 뭐뭐 당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이고, 뭐뭐 당하는 사람들, 뭐뭐 당하는 사람들. 8번은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하죠. 그리고 9번은 분사구문, 근데 수동태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요 덩어리 있죠. 1번 덩어리, 1번 괄호 덩어리, 그 다음에 2번 괄호 덩어리, 그리고 3번 괄호 덩어리를 통일적으로 이제 서랍에 넣어서 정리하듯이 그렇게 해보자 이겁니다. 목표가. 57번 보면 그들의 their 주된 목표, 이것도 이것처럼 쳐놓을걸. their main 목표 objective,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목적이죠. 목적 is to survive 이러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겁니다. 보호자리에 넣었죠. 보호자리에 1번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을 써서 아래의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번과 4번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58번이랑 그 다음에 저기 뭐죠? 68번 문제가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둘을 일타쌍피를 날려보자면 단순형은 to도죠. 하는 거,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수동태로 만들어라. 이제 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의 수동태. 그러면 to be, 아이고 이거 to be인데 D로 시작하는 거 보세요. to be done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것. 완료형은
to have done이죠. 했었던 것. 완료 수동형 둘이 합치는 거예요. to have been done입니다. 행해졌던 거. 당했었던 거.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68번을 한 번에 해결을 하면은 4번. 그러니까 동명사죠. 동명사. 요거 4번. 동명사. doing이죠. doing. 하는 거. 했던 거. 수동형은 being pp입니다. 당하는 거. 당하는 거. 그 다음 완료형 having pp입니다. 했었던 거. 완료 수동형 having been pp입니다. 당했었던 것. 요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살해당했었던 것 같아를 장문해라 하면은 he가 되고 이것도 써놓을 걸. he seems. 그 다음에 to have been killed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1번을 완료형으로 하면서 동시에 수동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 딱 봐도 뭐예요? 요게 하나별로 다 프린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만 모아놓은 프린트 쫙 모아놓은 프린트 2번만 쫙 모아놓은 프린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축약본으로 전체 이제 저의 어떤 그 제가 어떻게 영어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가 요거에 관한 거니까 하나씩 이제 하나당 한 문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부터 써주면 되죠. 능력부터 ability 그 다음에 to pay attention 그렇죠? 그리고 to these things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하면 아 형용사 자리에 있구나 2번이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오후 6시에 만날 것이다. 이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B2 부정사 설명하는 겁니다. B2 부정사 2번으로 쓰는 거. 우리가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명사가 주어로 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B가 온 다음에 형용사가 보호로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5가지 유형이 있죠. 뭐냐면 만날 거야. 복종해야만 한다.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뭐 요거대로 충실하게 하면은 보이지 않았다면 뭐 워즈에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아들 못 볼 운명이었다. never to see. 못 볼 운명이었어. 물론 이 never가 일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일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분리부정사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어법상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만약 성공을 하려면 성공하려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용법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줄줄 외워야 됩니다. 아니면 안 돼요. 이민자들이 범죄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딱 봐도 이제 3번으로 넘어왔다는 거 알겠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요렇게 이제 섹터가 있잖아요. 요 명사로 해가지고 1, 4, 7 형용사에서 2, 5, 8 부사에서 3, 6, 9 지금 요 칸 채웠고 요 칸 채웠고 지금 이제 2칸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장하기 위해서 하면은 to argue 이러면 됩니다. 일단 to argue 그 다음에 that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는 1번 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migrants 이민자들이 were 뭐였다? a cause 원인이었다. of crime 범죄의 원인이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괄호 쳤던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운동에 관한 그 기사를 읽는 것은 쉽다. 뭐 딱 봐도 뭐 이제 4번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는 거 reading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on article reading an article about 그리고 exercise 운동에 관한 기사를 읽는 것은
is easy. 이러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번 가로입니다. 얘는 4번이면서 주어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뭐뭐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 연구자들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5번을 채워보겠습니다. 5번을 에헤 이거 안 내려왔네. 뭐 다시 그으면 돼요. 자, 아무튼 연구자들부터 먼저 해주면 됩니다. 연구자들부터 해서 researchers 연구자들. 근데 노력하고 있는 이죠. trying to understand. understand 모시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되면서 그럼 얘가 5번이 걸리는 거고요. 얘는 1번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아래 만화의 빈칸에 알맞은 샥의 형태를 써라. 입은 걸까 벗은 걸까 깔깔. 충격적인 남자죠.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겁니다. shocking입니다. I'm so shocked.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6번부터 나머지 것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다 이제 또 붙여놓을까요? 여기다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고 지금 이제 6번 칸을 채울 차례죠. 6번 칸을. 그는 묘사한다. 모험을 뭐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he describes an adventure 이러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붙이면 되느냐 하면 wandering 그리고 through 이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뭐냐? 뒤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긴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6번이다 이겁니다. 분사구문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수로동사가 있는 부사 덩어리를 주절은 따로 있고요. 근데 접속사를 날릴 수가 있고 주어가 같으면 날리고 안 같으면 못 날리고 시제가 같고 능동이면 6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묘사한다. 뭘 묘사하죠? An adventure, wandering through 어디를 헤매면서 그럼 7번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 the injured 이러면 되죠. 부상자들은 were taken to 그 다음 병원으로 the hospital 이러면 됩니다. the injured 물론 이제 더하기 뭐 8번이다 형용사가 됐는데 저기 앞에 관사가 있어서 명사 취급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명사가 됐다고 보는 게 그래서 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were taken to 어디로 데려다 줬다. 어디로? 병원으로. 그 다음에 입구 쪽 근처에 위치한 너의 작품들. 딱 봐도 이제 너의 작품들이 뭐 맨 처음에 오겠죠. 너의 작품들이. 그리고 위치한. 위치시키다가 locate니까 located로 오겠죠. 그래서 너의 예술 작품들. your artworks. 그리고 located near the entrance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덩어리가 located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이해되셨죠? 그게 뭐다? 8번이다 이겁니다. 8번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수동태 분사구문. 독특함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이끌려져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드라이브 하면 누구를 이제 이끈다 이거거든요. 몰다. 그래서 driven by the desire 이러면 됩니다. driven by the desire 그 열망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for 뭐에 대한 열망이죠? uniqueness 이러면 됩니다. 고유함, 독특함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이 전체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뒤에 이제 주절이 있겠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봤었는데 그는 거의 더 빠른 것도 아니었다. 그가 도망갔던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저기 거의 이제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사실은 이제 내가 그를 보자마자 그는 달아났다 이건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No sooner 이러면 되거든요. No sooner 그리고 had I seen him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than을 써야죠. Then he ran away. 이러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no sooner 이게 있어서 조동사, 주어, 본동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교급이랑 then이 같이 온 거예요 지금. 뭐냐면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had seen him 이거랑 이게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he ran away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거거든요. 시간을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여기면 이거는 하나 앞서니까 여기겠죠. 근데 이제 더 빠른 것도 아니야. 더 빠른 것도 아니야. 그가 도망갔던 것보다는 해가지고 no sooner 이게 오면서 then이 오면 지금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 빨리 봤던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땡겨 오겠죠. 더 빨리 본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의미단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 사람 더 빨리 본 것도 아니야. 그가 도망간 것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사람을 거의 뭐 보자마자 내가 이제 그 사람을 거의 보자마자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냥 바로 그냥 튀었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hardly가 앞에 오는 거거든요. hardly 부정어가 앞에 오면은 이제 땡겨집니다. 주동보다 앞에 오면은요. 그래서 had I seen him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 when을 써요. when he ran away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hardly when 요거는 세트를 잘 외워놓으세요. 이게 호응한 아이들끼리요. 호응한 아이들끼리 잘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조주동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단문에 대한 건 어지간히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복문에 관한 것들인데, 복문을 만드는 어떤 요소들에 관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적에, 문장을 구성할 적에 굳이 이제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는 사상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을 할 적에 일부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더 넣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 넣고 싶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접속사를 쓸 수도 있고 관계사를 쓸 수도 있고 의문사를 써가지고 어떤 덩어리들을 만들 수 있다? 어떤 덩어리들을 명사 덩어리를 만들거나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거나 부사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접속사가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고요.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관계사는요.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냥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고요. 복합관계대명사는 복합관계대명사나 복합관계부사 이런 경우에 명사 덩어리를 만들거나 또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명사를 만들죠. 그런 어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어 강사들처럼 맨날 이제 이 접속사의 개념을 설명하고 종류 나열하고 또 이제 예문들 보고 또 관계대명사 설명했다가 또 복합관계대명사 설명했다가 또 예문 보고 설명하고 또 의문사 덩어리를 설명하고 또 안에서 생략되면서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설명하고 이렇게 매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국어도 공부하셨다가 영어도 공부하셨다가 뭐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that하고 예를 들어서 what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이것들이 어떤 말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지 이게 어떤 말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지 이거 설명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이런 류의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류의 단어들 물론 혼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설명하지만 혼자 여러가지 품사로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얘네가 그러니까 특히 이런 기능을 할 적에 이런 애들끼리 이어줄 적에 얘네들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부터 소개하는 아이들이 그때 이 아이들이 만들어주는 즉 특정 단어 특정 어떤 that 같은 경우에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마치 빛을 이렇게 발사했을 적에 이게 이제 이렇게 분광기에서
스펙트럼 이제 그 분광기에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노보처럼 나오듯이 어디만큼 퍼져나갈 수가 있는가, 그걸 한 게 우리가 이제 일반 문법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개념, 바로 스펙트럼 개념입니다. 저만 이제 설명하는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뭐 대단한 뭐 그런 어떤 문법적 발견이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단어 위주로 보자라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모든 단어를 통일적인 틀로 봅니다. 뭐냐면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이어주는 기능을 할 적에 어떤 거를 만드니까 이 아이가 묶어주는 말의 덩어리가 기준 1입니다. 이게 기준 1이 뭐냐면 이 아이가 묶어주는 말의 덩어리가 무슨 품사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자기가 묶어주는 말의 덩어리 안에서는 또 무슨 품사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통일적으로 기준 1이 명, 형, 부, x, 기준 2가 명, 형, 부, x 해서 어느 조합까지가 올 수 있는가를 통일적으로 지금 보는 장입니다. 지금 통일적으로.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면 뭐 인생 실전이니까요. That is my book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자체가 주어예요. 뭘 연결해 주거나 이게 아니에요. 주어 역할을 하니까 이따 that은요 그냥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that book is mine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형용사죠. 저 책은. 그 다음 I'm not that short 이러잖아요. 아이, 그 정도까지 작진 않아. 키가 작진 않아 이거거든요. 부사입니다. 정도를 묘사하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보면 I know that A likes B 이러지 않습니까? that의 스펙트럼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that은요 명사절을 만들어줬죠. I know 모시기 아닙니까? 모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1이 명이고요. 기준 2는 X가 나올 수 있어요. 접속사 대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I know A that likes B 또는 that B likes 이러면 나는 B를 좋아하는 A 또는 B가 좋아하는 A를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기준 1은요 형이고요. 기준 2는 명입니다. 그 다음에 it is A that likes B 이때는 강조구문이거든요. 이런 게 강조구문 아닙니까? 그냥 없는 데 넣은 겁니다. 없는 데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 1이 요것도 이제 혁명이죠.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그다음 I remember the day that A met B. 나는 A가 B를 만났던 그날이 기억나 이거거든요. 이 관계 부사입니다. 기준 1은 명으로 보고요. 형으로 보고요. 기준 2가 부입니다. 부. 물론 뭐 X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 안 하니까 뭐 부사로 보는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네 라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사실. 그 다음 he is so selfish that 소댓구문이거든요. 이때는 기준 1이 부면서 기준 2가 X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다음 she was fortunate 이거는 in that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라는 말의 덩어리입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그녀는 참 운이 좋아.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녀를 도와줄 친구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준 1은요 부사고요. 기준 2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딱 정리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 예문들과 함께 항상 어떤 어법 현상을 외울 적에 그냥 어떤 뼈다귀만 외우는 거는 좀 무의미합니다. 간단한 문장이랑 같이 외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that은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러면서 뭐 명사하거나 아니면 뭐 부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냥 한번 넣어봤어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in that 같은 경우에는 3분간으로 만드는데 즉 부사 덩어리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I know 자 여기서부터 이제 who가 들어갑니다. 나 알아 who will win 이거 아닙니까? 누가 이길지 명사절 만들었고요. 안에서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who는요. 그 다음 who do you think will win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냥 앞으로 나온 거죠. 간접 의문문 얘도 명명 똑같습니다. 의문 대명사죠. 둘 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너 그 남자 아니? 경기에서 이겼던 그 남자 이거 아닙니까? 그쵸? 기준 1은 형입니다. 남자에 대한 추가 설명. 기준 2는 뭐죠? 명사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앞뒤를 다 꾸며주죠. who's는 이렇게 꾸며주고 뒤도 꾸며줍니다. 기준 1 형입니다. 기준 2도 형입니다. 그 다음 whose fault it is. 오호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이겁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이거거든요. 딱 감이 오죠. 기준 1이 명이면서 기준 2가 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만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여러분 안 외워져요. 이거랑 같이 세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랑 세트를 외우셔야 돼요. 이 관측값들을. 그 다음에 나는 알아요. 언제 그녀가 올지를 이거 아닙니까? 기준 1은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 2는요. 기준 2는 부사로 봐도 되고요. 그냥 X로 봐도 돼요. I'll remember the day. 요렇게 하거든요. 기준 1 형입니다. 기준 2는 뭘까요? 당연히 부죠. 당연히 부입니다. 물론 이제 X로 보고 싶다. 그게 상관없어요. 부사는 X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부사는 뭐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사실 When she comes 그녀가 왔을 때 I go 나 갈 거야. 부 기준 2는 뭡니까? X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뭐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 다음 I know 압니다. 걔 어디 사는지. 걔 어디 사는지. 기준 1은 명입니다. 기준 1이 명이에요. 기준 2는 뭐죠? 부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에 그가 사는지. 의문부사입니다. 의문부사. 명사절을 만들어 준 거죠 지금.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집이 있어요. 거기 그가 사는 이거 아닙니까? 기준 1이 형이에요. 기준 2는 뭐죠? 부. 뭐 X로 봐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he works hard. 그가 열심히 일합니다. Where he lives. 그가 사는 곳에서 이거거든요. 그가 사는 곳에서. 기준 1이요. 부입니다. 기준 1 부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준 2도 부로 봐도 되고 X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요거는 유명한 그 속담이니까 알아놓읍시다.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이거거든요. 의지가 있는 곳에 즉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있다 이거거든요. 기준 1이 부입니다. 기준 2는 X죠.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아유 궁금해라. 이때 위치는 어떤 것을 이 말이거든요. 지금 궁금하다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1이 명이고요. 이 덩어리가 명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요 뒤에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왔죠. 기준 2도 명입니다. 요게 뭐죠? 의문 대명사입니다. 의문 대명사 위치입니다. 의문 대명사. 그럼 의문 형용사가 또 나왔겠죠. 난 궁금한데 어떤 인형을 그녀가 고를지를 이거 아닙니까? 기준 1이 명인데 기준 2는 형입니다. 그 다음 내가 그 인형을 가질 거야 이거거든요. 그 인형을 그녀가 골랐던 그 인형이거든요. 기준 1이 형인데 기준 2가 뭐다? 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필요로 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기준 1은 명인데 기준 2도 명입니다. 그리고 너 아니? 어떤 색깔을 그녀가 원하는지 이거 아닙니까? 기준 1은 명인데 즉 이 덩어리가 명사 덩어리인데 기준 2는 안에서 뭐하죠? 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난 알아. 나 알고 싶어.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물론 이제 의문 부사로 모을 수도 있고 관계 부사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준 1이 명이에요. 기준 2는 부로 봐도 되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백수다. 난 그렇게 보고 싶다.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 the reason.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 왜 그녀가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궁금한데 이겁니다. 뭐겠습니까? 기준 1? 앞에 있는 reason 꾸며주죠. 형입니다. 기준 1이 형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 2는 뭘까요? 봅니다. 뭐 X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자, 드디어 116번 보겠습니다. 106번. 나 알아요. 왜 그녀가 그렇게 했는지를 이거거든요. 기준 1이 명을 만들면서 기준 2는요. 부로 봐도 됩니다. 근데 X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의문부사로 보면 왜 그녀가 그렇게 했는지를 관계부사로 보면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 이거거든요.
부인 거는 사실상 X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뭐 예를 들면은 how old she is, 그녀가 몇 살인지를, 이럴 적에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확실하게 기준 2가 부인 경우인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냥 X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it is because, 그거 왜냐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거든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명사절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안에서는. 왜냐하면 걔가 거짓말쟁이니까 이거죠. 기준 1이 붑니다. 기준 2는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녀가 집을 딱 떠날 적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거거든요. 기준 1이 붑니다. 기준 2는 X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시계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거랑 똑같은 시계입니다 이거거든요. The same A as B 하면 B랑 똑같은 A인데, 이 B 자리에 중요한 건 명사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 때리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게 그 경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기준 1이 형이고요. 기준 2는요. 당연히 뭐예요? 명입니다. 혁명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혁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나는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내 누이는 그걸 싫어한다? 기준 1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누가 뭐 한다? 근데 누가 이래. 그냥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아무런 규칙이 없습니다. 어떤 예외가 없는. 이게 보세요. 요거랑 같죠. 지금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There's no rule that doesn't have some exceptions. 이거랑 There'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같은 말입니다.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준 1이 둘 다 형이고요. 기준 2는 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유사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이거 관계 대명사는 아닌데 이 뭔가 비슷한데 뭐 이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는 더 커요. 그의 누이가 큰 거보다 더 큽니다. 이거거든요. 뭐 기준 1은요. 누구보다 더 뭐뭐하다. 이거라서 기준 1은 부로 보시면 되고요. 기준 2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더 많은 돈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이 보세요. 이것도 나눌 내려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좀 감이 옵니까? 감이 옵니까? 기준 1이 형인데 기준 2가 명입니다. 왜? 어쩔 수가 없잖아. 주어라고 해야지. 이것도 유사관계 대명사입니다.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게 3개가 있거든요. as, but, 그리고 than.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준 1, 2가 존재하지 않으면 쓰시고, 1, 2가 존재하면 쓰고, 존재하지 않으면 혼자 뭐 하는지 써라. 나는 그가 좋은데 근데 그 사람 종종 날 짜증나게 해.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비록 뭐뭐지만 이 덩어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좀 짜증나게 하지만 이거거든요. 비록 그가 날 짜증나게 하지만 이 접속사로 쓴 겁니다. 기준 1은 부고요. 기준 2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이건 그냥 부사입니다. 그냥 부사예요. 하지만이란 뜻입니다. 이건 뭐 기준 1이 따질 일이 아니죠. 지난달 이후로 쭉 전치사입니다. 그냥 지난달 이후로 쭉 내가 쭉 일본어를 공부했지. 그 다음에 그는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잘생겼으니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잘생겼으니까. 기준 1이 분데 기준 2는 X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좀 못 봤어요. 그날 이후로 쭉.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이거거든요. 그냥 부사입니다. 그냥 부사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다립시다. 비가 멈출 때까지 아닙니까? 뒤에 이게 있죠. 뒤에 이게 있죠. 접속사입니다. 기준 1 부. 기준 2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얘는 뭐예요? 5시까지 이거 아닙니까? 5시까지 전치사예요. 전치사. 설마 전치사가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전치사는 앞에서 했던 거죠. 관계를 묘사한다. 뒤에 명사랑 끌어안고 2번 또는 2번이란다. 저 이렇게 2번 또는 3번 걸어. 즉 형용사 덩어리나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난 알고 싶어요. 인지 아닌지를.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명사절 만들었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에서는.
만약에 그가 나를 좋아하면 나 그냥 응? 극단적으로 선택해 버릴 거야 뭐 이런 건데 기준일은 부사를 만들었고요. 기준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안 중요하다. 뭐 인지 아닌지는 네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이거거든요. 기준일은 명이고요. 기준일은 X입니다. 네가 그걸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네 이거 해야 돼 이거거든요. 기준일이 부사고요. 기준일은 X입니다. 그는 빛났어요. 마치 하늘에 있는 별처럼이거든요. 별처럼. 그냥 전치사로 쓴 겁니다. 끌어안고 이렇게 3분가로 됐다고요. 야, 마치 그런 느낌이야. 그가 하늘에 있는 별, 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때 like가 3번 가로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마치 그렇게 느껴져. 뭐처럼 느껴져. 그래서 기준일은 부, 기준이는 기준이는 x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 whatever 이걸 이용해서 다음 네 문장에 주어진 기준 1, 2를 충족시켜서 완성하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 거야. 네가 어떤 거 선택하든지 그거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I'll buy 그리고 whatever 그리고 you might choose 이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명사덩어리 기준 1, 2가 모두 명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인형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I'll buy는 똑같은데 뭐라고요? Whatever doll you might choose 이러면 된다 이겁니다. 기준이는 명인데 기준이가 형인 겁니다. I'll buy whatever doll you might choose.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난 똑같은 거 살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부사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때는 명사덩어리였죠. 왜? by 다음에 명사 자리에 왔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대로 땡기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럼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 때리고 난 똑같은 거 살 거야. I'll buy the same one 이러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박력이 넘치는 will을 썼습니다. I'll buy the same one 이렇게.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 오려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똑같은 덩어리가 아까는 명사였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whatever doll you might choose 해버린 다음에 주동이 또 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I'll buy the same one. 이것도 그냥 오릴까? 이렇게 I'll buy the same one 이렇게 오면 이때는 기준 1이 부가 걸리고 기준 2가 형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whatever 이거는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기준 1상은 명이나 형이 명이나 죄송합니다. 부가 나옵니다. 명이나 부가. 그리고 기준 이상으로는 명이나 형이 됩니다. 그럼 총 명명이거나 명형이거나 부명이거나 부형인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4개를 나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